안녕하십니까?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번째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부에 앞서서 이 과목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공부했던 전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굉장히 과락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엉뚱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시기까지 가는 내용은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시기까지 가는 내용 위주로 또는 필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기출을 꼼꼼히 보면 평균 60점만큼의 점수는 기출에서 충분히 출제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기와 화학 파트에서는 기출 문제 풀이하실 때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위험물 및 유해화학 물질의 안전 부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위험물 기초화학에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같은 계산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수성 물질 나왔는데요. 금수성이다라는 건 물을 금지해야 되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과 반응해서 발화, 불이 나거나 불이 붙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되고요. 자, 리튬,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칼슘 탄화물, 탄화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탄화알루미늄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요 예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특징은요.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물이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하고 산소와 반응이 쉽다는 건 공기 중에도 이게 반응을 해서 불이 붙고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반응 속도가 급격히 진행된다라는 건 불이 붙은 게 순식간에 폭발까지 가니까 위험한 거죠. 자, 반응 시에 발생되는 발열량이 크다라는 건 열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수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요. 발생되는 가스 자체가 또 타죠.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났다면 대형 화재까지 가게 되고요. 화학적 구조나 결합력이 불안정합니다. 구조가 안정적인 건 나 혼자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와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안정한 거는 자꾸 다른 거와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위험물의 특징이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3개입니다. 요 장에서는 위험물의 종류를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 전체 파트를 통틀어서 실기로 나왔을 때 가장 배점이 높고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위험물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의 종류를 적어보시오라는 겁니다. 자, 위험하다는 건 그랬죠. 자, 사고 중에 가장 위험한 사고는 첫 번째는 화재나 폭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요거 순서를 바꿔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모든 사고 중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피해가 제일 크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폭발을 일으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이 붙는 화재가 또 피해가 크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죠? 자, 사람에게 부식을 시키거나 네 번째, 중독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폭발하는 거 볼게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 붙는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물 반응성 물질. 요게 앞에서는 금수성이라고 나왔죠. 물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물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죠? 물 반응성 물질은 물하고 만나서 불이 붙고요. 인화성 고체, 불이 잘 붙는 고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다라는 건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산소하고 만나서 불이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가 있고요. 넘어가면 불이 잘 붙는 거 기름 있죠. 그죠? 인화성 액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이 잘 붙는 가스 있잖아요. 그죠? 인화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뭐냐면, 예, 우리가, 예, 불 붙는 물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재를 일으키는 거 뭐 있었죠? 첫 번째, 물하고 만나서 불 붙는 물반응성 물질. 그죠? 응성하고요. 인화성 고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하는 산화성 액체, 예, 및 고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하고 가스죠. 그죠? 인화성 액체 있었고요. 인화성, 그죠? 인화성 가스, 요게 있었죠. 요런 것들이 화재를 일으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인체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손에 떨어지면 화상을 입어버려요. 근데 뿐만 아니라 식물 같은 데 떨어지면 식물이 말라 죽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부식성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중독시키는 거 위험하잖아요. 독성이 아니라 급성, 독성 물질까지 7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부식시키는 부식성 물질, 중독시키는 건 급성, 독성 물질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물의 종류다. 그죠? 이렇게 7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위험물에 해당하는 종류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죠? 몇 가지 적으시오 나올 수도 있지만요. 보통은 보기에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놔요. 해당되는 걸 골라 찾아보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자, 너무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암기법이 보다도 훨씬 더 쉽게 암기가 되신다면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좀 말이 안 되더라도 암기법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입니다. 폭발하는 할 때요. 폭발성 물질이고요. 질산에, 현재 질산에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니테오조, 니테아조, 하더라유 이렇게 외울게요. 폭발하는 질산에 니테아조, 하더라유 사투리다. 그죠? 그래서 질산에 할 때는 질산 에스테르가 되겠습니다. 니테아조는요.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다 해당됩니다.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까지 해당됩니다. 하드라유는 뭐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유기과산화물 뒤에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유기과산화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종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 반응성 물질. 물하고 만나서 불이 붙고 반응합니다. 요거는요. 나 칼 안 물 거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 칼 안 물리, 알물리입니다. 그죠? 입에 칼을 물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입에 칼을 안 물 거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 반응성 물질에서 나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칼륨, 나트륨, 그죠? 칼은 칼륨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들어갑니다. 칼슘 탄화물 들어갑니다. 그죠? 알은요, 알킬알루미늄, 그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고요. 물은 물반응성 물질이다라는 거고, 리는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도 있고요. 여기 리튬도 해당되겠습니다.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그죠? 이런 것들이 물반응성 물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을 가진 황과 인이 제일 겁난데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인데 겁나 이렇게 외울게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금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화성은 인화성 고체고요. 황인은 황과 인이 들어간 거 다 할게요. 자, 이건 노란색 체크 한번 해볼게요. 황인, 황화인, 정민, 황이나 인이 들어간 거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젤 할 때는요. 셀룰로이드류가 해당되겠습니다. 금은 금속 분말이 되겠습니다. 마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는 산소랑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전부 다 산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랑 만났기 때문에 안에 다 산이 들었다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암기법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산에 가는 중인데요. 뭐를 보러 가냐면 염소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염소를 보러 가기 위하여 요가하고요. 질산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소 보러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염소는 뭐냐면 염소산이 되겠습니다. 염소산은요, 아염소산은 염소산보다 산소가 한 개 적은 겁니다. 차염소산은 하나 더 적어요. 염소산보다 산소가 많은 게 과염소산. 그래서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염소산, 아염소산, 차염소산, 과염소산 다 해당됩니다. 보러 그랬죠? 불om산이 해당되고요. 질산 가는 중 그랬죠? 질산 및 그 염류 들어갑니다. 가는 중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요가하고 그랬네요. 요가가 빠졌네요. 요드산이고요. 과는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과망간산까지 해당됩니다. 중은 중크롬산. 그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 및 액체는요. 보러 염소를 보러 요가를 하고 어디 가는 중이다? 질산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화성 액체는 기름이다. 그죠? 근데 이게 암기가 가장 힘들어요. 종류가 많은데요. 실기에는 그다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또 조금 나오고 있고 항상 출제가 안 된 내용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 3, 5인데요. 숫자 볼게요. 2, 3, 5는 뭐냐면 요렇게 자, 그 다음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불이 잘 붙는 인화성 액체는 기름류가 되겠다. 그죠? 요게 제일 암기하기가 힘든데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 3, 5인데요. 2, 3, 3, 5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은 뭐냐면 인화점, 불 붙기 시작하는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요. 초기 끓는 점, 처음에 끓는 점이 35도 요거는 이하입니다. 그죠? 이하인 물질입니다. 요 이제 숫자를 2, 3, 5라고 했습니다. 아세트산,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린 에테르였습니다. 아세트알로 만든 샴푸가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누가요? 에테르가. 이렇게 외울게요. 2, 3, 5 아세트알 샴푸가 거슬린 에테르. 그죠? 그래서 아세트알은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샴푸는 산화프로필렌이고요. 거슬리는 가솔린이 됩니다. 에테르는 에틸에테르예요. 그래서 에틸에테르나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2, 3, 5다. 그죠? 23도 미만이고요. 초기 끓는 점이 35도 이하인 물질. 자, 여기서는 이게 뭐다? 이하다. 요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암기해 볼게요. 역시나 2, 3, 5인데요. 이번에는 볼게요. 인화점이 23도 미만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근데 초기 끓는 점이 35도, 아까는 이하였습니다. 여기는 이하였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초과하는, 그죠? 그래서 매캐한 건 초과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외울 때 아세톤 매캐해. 아세톤이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뜻입니다. 이황화탄 알코올. 알코올에다가 이황화탄소를 타놨는데요. 싫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 3, 5 아세톤 매캐해. 암기하시고요. 이황화탄 알코올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톤 할 때는 그대로 아세톤입니다. 메케해 했죠. 그죠? 메틸에틸 케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죠. 그죠? 노르말 헥산이 되겠습니다. 이황화탄 그랬습니다. 이황화탄소고요. 알코올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포함됩니다. 그 밖에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은 35도를 초과하는 물질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볼게요. 자, 아세트산을 부르는 겁니다. 텔레비전 켜실 땐, 테레비를 켤 때는 2360 등을 경류, 하이소 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23은 6이 아니라 23은 60 이렇게 기억하세요. 2360 등을 먼저 경류하고 테레비를 켜라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세트산화 할 때는요. 아세트산, 아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뭐를 켭니까? 텔레비전 그랬죠. 그죠? 요거는 테레핀유가 되겠습니다. 켜실 땐 할 때는요. 크실렌이 됩니다.
2360 그랬죠. 그죠? 인하점이 접시 23도, 요거는 이상. 그죠? 아까 미만이었죠. 60도 이하인 물질입니다. 2360.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인하점밖에 아니죠. 인하점이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거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등을 할 때는 등유고, 경유, 하이소 할 때는 하이드라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 잘 붙는 가스가 있죠. 인화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폭발 1, 2, 3등급 그랬죠. 폭발을 가장 잘하는 게 폭발 3등급이었거든요. 그죠? 예, 폭탄 만드는 수소하고요. 압력이 높으면 스스로 분해되는 아세틸렌 해당됐습니다. 2등급 애매한, 그죠? 에틸렌. 1등급은 메에프로브 1등급이에요. 그래서 폭발 1, 2, 3등급에 해당되는 게 인화성 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인화한 개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다시 말하면 공기 100% 중에요. 이 가스 농도가 13% 포함되었는데 폭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화를 시작합니다. 불붙기 시작해요. 시작한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고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는 12% 이상. 자, 13%에서 불 붙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계속해서 불이 붙다가 50% 되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왜냐면요, 이 가스 농도가 50%까지 되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줄어서 불이 붙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13% 최저죠. 계속될 수 있는 최고 농도 50%입니다. 요까지가 연소가 될 수 있는 범위죠. 그래서 최저와 최고의 차가 넓을수록 연소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저 한도는 13%보다 낮아야 되고요. 최저와 최고의 차는 12%보다 더 넓어야 된다.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입니다. 요거는 1기압이라 해도 되고요. 킬로파스칼로는 101.3 킬로파스칼입니다. 몇 도시? 20도씨에서 가스 상태라야 인화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뭐가 남았냐면 불 붙는 거 다 정리했고 부식시키는 부식성 물질인데요. 부식성 물질은 부식성 산유가 있고 부식성의 염기류가 있습니다. 자, 부식성 산유는 농도가 20% 이상 되는 염산, 황산, 질산이에요. 흔히 우리가 염산, 황산, 질산은 강산으로 분류하죠. 산의 성질이 강하다, 그죠? 이러한 강산들은 농도가 약해도 부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가 60% 이상, 농도가 진해야 되는 건 인산, 아세트산, 불산입니다. 인산, 아세트산, 불산은 우리가 이제 약산으로 봐요. 산의 성질이 약합니다. 그죠? 이렇게 약산은 농도가 60% 이상 돼야 되고요. 강산은 농도가 20% 이상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성 염기류가 있는데요. 20과 60의 중간이 40%잖아요. 이상되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요. 자, 부식성 산유 두 가지입니다. 그죠? 20% 이상 되는 염황질, 60% 이상 되는 인아불 기억하시고요. 중간에 40%가 부식성 염기입니다. 40% 이상 되는 수나수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성, 독성 물질, 독성이 아니라 급성, 독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급성, 독성 물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LD50 경구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성, 독성 물질의 종류를 적으시오. 첫 번째 LD50 경구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인가 하면요. 쥐를 대상. 쥐에 대한 무슨 실험을 하는 건가 하면요. 자, 우리가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입으로 먹는 약을 먹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먹어요. 경구 투입 실험. 쥐를 대상으로 경구 투입 실험을 합니다. 50은 뭔가 하면요. 실험 동물의 50%를 L이 뭐냐면 영어로 lethal 그래서 이게 치사나 사망을 뜻합니다. 치사시킨다. 그죠? 그래서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사망을 시키는, 그죠?
D는 뭐냐면 도우즈,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LD50 경구지는 쥐에 대한 약을 입으로 복용하는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나 말로 이렇게 풀어 적는 거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는 얼마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인가 하면요. 자, LD50 경구지일 때는 300mg 퍼 체중 이하다 해놨죠. 그죠? 요거는 300mg 퍼 kg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쥐에 대한 몸무게를 뜻합니다. 그죠? 몸무게 kg당 이 물질을 300mg 이하로 먹였는데요. 실험동물의 50%나 죽은 거예요. 이거는 급성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성 독성 물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LD50인데요. 이번에는 경피고요. 토끼나 쥐 해놨습니다. 그죠? 경피, 토끼 또는 쥐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인가 또 한번 볼까요? 자, 누구를 대상인가 하면요. 요거죠, 그죠? 토끼나 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쥐 또는 토끼에 대한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 경피 흡수예요. 자,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부에 바르는 연고로 피부에 흡수를 시키죠. 이게 경피 흡수 실험이다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50은요. 실험동물의 50%를 뜻합니다. A는 lethal, 그래서 사망이다 그랬죠. D는 물질을 복용하는 물질의 양이다. 그죠? 그래서 LD50 경피 토끼나 쥐는 쥐나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하여 50이니까요.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입니다. 이렇게 경피 흡수 실험했을 때는 자, 몸무게 kg당 1000mg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mg per kg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입니다. 토끼나 쥐 몸무게 kg당 1000mg 이하로 피부에 발랐는데요. 동물이 50%나 사망했다. 실험동물, 그죠? 급성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LD가 아니라 C가 있네요. G 4시간 흡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LC50 G 4시간 흡입이 있습니다. 자, 역시나 누구 대상인가 하면 G 대상이다. 그래서 G에 대한 어떤 실험하는가 하면요. 4시간 흡입 실험합니다. 가스나 증기를 흡입하게 하는 실험이에요. 그죠? 이렇게 4시간 동안 가스나 증기 흡입 실험을 합니다. 역시나 50은 실험동물의 50%를 L이니까요. 사망시키는 D가 아니라 C죠. C는 concentration, 그래서 농도를 뜻합니다. 물질의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죠. 그죠? 농도고요. LD에서는 양이었습니다.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가스일 때는 얼마인가 하면요. 농도의 단위 ppm 2500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2500 ppm 이하인 물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증기는 얼마인가 하면요. 밀리그램 퍼 리터도 농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증기는 10이죠. 그죠? 10mg per 리터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고요. 자, 먼지죠. 분진 미스트는 1 이하입니다. 그래서 분진하고 미스트는 1mg per 리터 이하인 게 급성 독성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경구는 300, 경피는 1000mg per kg 이하입니다. 가스는 2500 ppm이고요. 증기는 10mg per 리터, 분진 미스트는 1mg per 리터 이하인 거다. 그죠? 이렇게 반드시 종류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참고에 한번 볼까요? 독극물의 측정 단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LD에다가 M을 붙였다, 그죠? 요거는 뭐를 뜻하는가 하면요. 실험동물 가운데 한 마리입니다. 치사, 사망시키는 최소의 양, 요거를 MLD다라고 합니다.
LD50은 앞에서 설명했죠. 실험 동물 50%를 치사시키는 양이 되겠습니다. LC50은 실험 동물 50%가 사망하는 유해 물질 농도가 되고요. LJ50은 실험 동물 50%가 사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잘 나오진 않는데요. EC50은 영어로 effective 그래서 영양이거든요. 자, 과반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뜻합니다. IC50은 투여량 농도에 대한 과반수 활성을 억제하는 농도를 뜻하고요. 무영양 농도는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농도를 뜻한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노출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출 기준이라고 해도 되고요. 허용 기준하고 같은 말이에요. 허용 기준, 허용 농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부가 오시는 노출 기준이라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들은 또 허용 기준 이런 용어를 쓰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유해 인자에 노출될 때 노출 기준 이하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이 하루에 10이다라고 하면요. 10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는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요. 나쁜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농도가 노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농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을 더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루 작업 시간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평균 노출 기준이에요. 반복 노출이 되더라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평균 농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동안 반복 노출되어도 위험하지 않은 평균 농도를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 농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요. 요거는 첫 번째 물질의 농도입니다. 곱하기 첫 번째 물질에 노출된 시간이에요. 그죠? 더하기 두 번째 물질 농도 플러스 곱하기 시간. 더하기 세 번째 물질이 있다면 또 농도 곱하기 시간에서 다 더하시고요. 8시간 평균치기 때문에 8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시간 노출 기준인데요. 산업위생 쪽에서 단시간은 대부분 15분을 뜻합니다. 요거는 STL 농도다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1회에 몇 분인가 하면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될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자,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 간격이 1시간 이상일 때 1일 작업하는 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가능해요. 자, 한번 노출되었죠? 그 다음에 1시간이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죠? 다음 노출까지 1시간 이상 떨어진다면 하루에 최대 4번까지 노출될 수 있는 농도가 단시간 노출 기준 STL 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시간 노출 값은 자, 1회 노출 지속 시간은 15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되고요.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 1시간 이상 되어야 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최고 노출 기준이 있어요. 최고 높은 농도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셀링이 천정이에요. 건물의 천정. 제일 높죠. 그래서 이거를 셀링 농도다라고도 하는데요. 하루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 잠시라도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 잠시라도 노출해서 안 되는 농도를 최고 농도 또는 줄여서 C 농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노출 기준을 사용할 때는요. 여기서 이제 노동부 고시에서 제공하는 노출 기준은 당해 유해 인자가 단독 하나 존재할 때 노출 기준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2종이나 그 이상의 유해 인자가 혼합해서 혼재할 때는 자,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2개 이상 물질이 있을 때는 상가작용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더해져서 더 커지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자, 노출 지수를 계산하는데요. 첫 번째 물질의 TWA입니다.
TWA 첫 번째 물질을 분해해. 자, 현재 이 물질이 발생되는 농도입니다. 농도 첫 번째 물질. 그죠? 또 다른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 두 번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발생되는 농도가 있겠죠. 현재 작업장에 발생되는 농도 두 번째 거 다 더해주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노출 지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계산했는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봅니다. R이 1이라는 건 노출 기준과 동일한 거예요. 기준이고요. R이 1보다 작다라는 건 아직 노출 기준 미만이다. 초과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노출 지수를 계산했잖아요. 그렇다면 혼합된 물질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 TWA는요. 노출 지수분에 발생되는 농도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혹 필기에 출제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체 혼합물의 구성 성분인데요. 요것도 공식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필기에 출제되었을 때 문제를 통해서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요 노출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산업안전보다는 산업위생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출 기준에 대한 굵직한 기준 3가지 정도만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요인 쪽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필기에서는 다 아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행여나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자, 법규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입니다. 앞에서 제가 노출 기준이나 허용 기준은 같은 계정 보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노출 농도를 반드시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보자면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나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재 기술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농도를 줄이려고 해도 현재 기술이 없어서 안 될 때 어쩔 수 없다. 그죠? 자,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추지 못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요거 들어가죠. 임시로 하는 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의 경우에는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조금 이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유해인자요. 요거는 이제 산업위생 쪽이라 물론 안다면 더 좋겠지만 굳이 전부 암기하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필기에 간혹 출제가 되는데 하버의 법칙입니다. 유해지수다라는 건요.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접촉되는 시간이 길수록 유해하다. 그죠? 그래서 하버 법칙은 유해지수 K는 유해물질의 농도 곱하기 접촉 시간이다. 이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 쪽의 조치가 있고요. 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폭발성이나 발화성이나 인화성 같은 사용하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에 대비해야 되고요. 전기나 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보건 조치는 원재료나 그죠? 가스 증기 분진 같은 병원체 같은 위험으로부터 건강장애 예방해야 되고요. 방사선, 유해 광선 등으로부터 그 다음에 배출되는 찌꺼기, 계측 감시나 컴퓨터 단말기 조작, 단순 반복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등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건강장애로부터 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굳이 이것도 암기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해물을 취급할 때의 안전조치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면 누구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생 원인을 발생되지 않게 봉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막아버리는 거죠. 발생 안 되게. 자, 하지만 모든 걸 다 봉쇄할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 작업 공정을 은폐, 덮어요. 발생이 많아지지 않게. 또는 격리, 작업자로부터 작업장을 뚝 떨어뜨려서 유해 물질이 근로자에게 해를 덜 미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봉쇄나 은폐나 격리도 할 수 없다면 유해 물질의 위치나 작업 공정을 위험하지 않은 걸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 이게 유해물 취급할 때 안전 조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중 입자상 물질인데요. 입자로 된 물질을 구분하는 건데 우리가 용접 퓨움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 퓨움은 용접하다 보면 금속을 녹이는 거죠. 금속이 증기가 나와요. 자, 열에 녹아서 증기가 되는데요. 이게 공기 중에 흩어지니까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식어서 만들어낸 고체의 밀입자입니다. 그래서 퓨움은 금속의 아주 가는 고체 밀입자 먼지다 보시면 됩니다. 미스트는 우리가 안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액체의 밀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지는 먼지라고 하죠. 기계적 작용에 의해 발생된 고체 밀입자. 가늘게 잘려진 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모크라는 건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스모크가 발생된다 하잖아요. 불완전 연소예요. 기름 같은 게 완전히 탄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생긴 밀입자입니다. 자, 요중에 미스트는 액체의 밀입자다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이쪽 부분도 시험에 크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요까지 하는데요. 요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1장에서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물의 종류 7가지 하고요. 노출 기준에 해당되는 3가지 기준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